다만 내용은 항시초를 기능사 제2회 모의고사 볼게요. 페이지는 115쪽이고요. 그 다음 해설은 193쪽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미생물 종류 중 크기가 가장 큰 것은 뭘까요? 곰팡이죠. 자, 큰 순서로 볼게요. 곰팡이, 효모, 스피로이타,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죠. 자, 미생물 작은 순으로 하면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스피로이타, 효모, 곰팡이. 다 제2 중간수조가 있는 것은 뭘까요? 폐흡충, 광절열 두 쪽 충이 있죠. 폐흡충은 중간수주는 다슬기, 제2 중간수주는 개, 가재죠. 광절열 두조충은요, 물벼룩이 1숙주, 2숙주는 민물고기, 간흡충은요, 자, 1숙주는 새우랑이, 외우랑이, 2숙주는 민물고기, 붕어, 잉어 이렇게 말하죠. 집단 감염이 잘 되며 항문 주위나 횡부에 초양증이 생기는 기생충은 뭘까요? 요충이죠. 요충은 집단 감염이 잘 되고요. 항문 소양증을 유발시키죠. 다음 중 식당 종업원의 손 소독이 가장 적당한 것은 뭘까요? 역성 비누죠. 역성 비누는 과일, 채소, 식기 소독을 할 때 쓰고요. 손 소독으로 10% 원액을 사용하고요. 일반 비누와 함께 사용하면 살균 효과가 떨어지죠. 다음 중 자외선을 이용하여 살균할 때 가장 유효한 파장은요. 260에서 280이죠. 소독제의 살균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소독약은 뭘까요? 석탄산은요, 3% 수용액으로 의류, 용기, 실험대, 배설물 등의 소독에 이용되며 안정성이 높고 유기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각종 소독약의 살균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죠. 과일이나 채소류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표면에 피막을 만들어 호흡작용과 증상작용을 억제시키는 식품 첨가물은 뭘까요? 모폴린 지방상념이죠. 감귤류에 사용하고 표피의 피막을 형성하여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모폴린 지방산염은 엷은 다망색, 황갈색의 기름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식품 첨가물. 식품의 보존료에 해당되는 거 볼까요? 데하이드로조산, 소브산, 안식향산이죠. 자, 아스파탐은요, 식품 첨가물로 설탕보다 단맛을 내는 감미료를 말하죠. 자, 잠시 설명해서, 자, 보존료 종류 좀 볼게요. 자, 보존료 방부제의 종류는요, 데하이드로조산, 소브산, 안식향산, 프로피온산이 있고요. 데하이드로조산이 들어있는 식품은 치즈, 버터, 마가린, 소브산이 들어있는 식품은 식육 제품, 어육 제품, 각종 절이식품, 식초, 장류, 안식향산이 들어있는 식품은요, 청량음료, 간장, 과채류, 음료, 프로피온산이 들어있는 식품은요, 빵과 생과자죠. 곰팡이 독소에 해당되는 거 파툴린, 스티리니, 스테이리그, 마토시스틴. 자, 그러면 삭시토신은요, 조개류의 독성분이죠. 곰팡이 독소는 파툴린, 스티리니, 스테이리그, 마토시스틴.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일반 중독 증상과 시신경의 염증으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뭘까요? 메틸 알코올이죠. 이걸 줄여서 메탄올이라고 하죠. 자, 이 메틸 알코올은 정제가 불충분한 증류주에 남아 체내로 흡수되고요. 축적되면 구토, 현기증, 두통이 생기고 심할 경우 실명, 사망에 이르는 거.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곰팡이는 뭘까요? 페니실륨 속이죠. 자, 해설 좀 볼게요. 푸른 곰팡이는요, 몸은 실 모양의 귤사로 되어 있고, 홀씨는 공 모양이며, 청록색이거나 회갈색이고요. 부패 작용 또는 독에 의한 유해균이 많으며, 페니실린과 같은 유익한 것도 있고요. 빵, 떡과 같은 유기물이 많은 곳에서 잘 생기죠. 10분 적객업소 중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관할 시장이죠. 자, 해설돼서 더 볼게요. 자,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식약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었죠. 옆에다가 더 추가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범모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은 식약처장,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있죠. 다음 중 식품위생행정의 목적은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죠. 해설 다시 볼게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1조죠. 14번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요, 파산 선고자는 면허를 발급할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4번 마약 중독자와 조리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자,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는요, 네, 결격 사유죠.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물건을 말하죠.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건강한 내용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 안녕의 안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파성능 강화물 중에서 식품의 오염과 관련하여 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요? SR90이죠. SR90은 화학적으로 칼슘과 비슷하여 칼슘과 대체되어 체내에 축적되는 게 SR90. 공기의 자정작용에 속하는 거 살균, 희석, 세정작용이죠. 여과작용은 아니죠. 자, 해설 좀 볼게요. 자, 공기의 자정작용, 또 추가적으로 적을 게 뭐가 있을까요? 산화작용, 교환작용이 있죠. 자, 공기의 자정작용 5가지 볼까요? 산화, 희석, 세정, 살균, 교환작용.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작업장의 부적당한 조명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관계가 있는 것은 가서, 근시, 안정, 피로, 안구, 진탁증이 있죠. 자, 열사병은요, 네,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을 했을 때 생기는 열사병이, 작업병이죠. 열사병 말고도 열경련, 열혈타증, 열쇠약증이 있죠. 20번 감자를 썰어 공기 중에 넣어두면 갈변되는데 이 현상과 관계가 깊은 효소는 뭘까요? 타이로시네이스죠. 감자를 절단하여 방치하면 타이로시네이스에 의해서 타이로신의 페놀기가 산화되어 갈변이 되죠. 비타민 B12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급원식품은 뭘까요? 조개, 난황, 어육이죠. 자, 비타민 12 볼게요. 체내에서 조효소로 전환되어 적혈구 합성에 관여하고요. 동물의 간, 조개, 달걀 노른자, 어육 등에 함유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간만 추가해서 적으면 되겠죠.
자, 클로로핀에 대한 설명. 염료책 안에 들어 있고요. 식물성 광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산이나 클로로핀 분해 요소를 만나며 갈색으로 변하죠. 비타민 K1의 대표적인 공급원은 지용성 클로로핀이고요. 클로로핀은 녹색 색소로서 식물세포의 염료체 부분에서 찾을 수 있죠. 자, 클로로핀은 지용성이고 그 다음에 녹색 색소라는 거. 쓴맛 물질과 식품 소재의 연결. 테오브로민은 초콜릿, 나리진은 감귤류의 과피, 휴물로는 맥주죠. 쿠쿠르비타신은요, 참외나 오이 꼭지 부분의 쓴맛을 가리킨 말이죠. 자, 이런 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자, 영어니까 테오브로민은 초콜릿, 나리진은 감귤류의 과피, 맥주는요, 휴물론. 자, 그 다음에 참외나 오이 꼭지 부분의 쓴맛은요, 쿠쿠르비타신 물질이죠. 밀가루 수용성 단백질은 뭐가 있을까요? 류코신, 글로불린, 에데스틴이 있죠. 자, 밀가루의 글리나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결합하여 글루텐을 만든다는 거. 자, 밀가루의 수용성은 단백질은 류코신, 글로불린, 에데스틴. 자, 무화과에서 얻는 육류의 연화 요소는 피신이죠. 자, 육류의 소화 효소 볼게요. 자, 무화과의 효소는 피신, 파인애플은 브로멜린, 파파야는 파파인, 생강 또는 배즙은 프로테이스. 다시 한번 이런 연화 효소 물질 잘 기억해서 되겠죠? 무화과는 피신, 파인애플은 브로멜린, 파파야는 파파인, 생강 또는 배즙은 프로테이스. 팥의 성분 중 거품을 내면서 용율작용을 하는 것은 사포닌이죠. 자, 팥에는 사포닌이 0.3에서 0.5% 함유되어 있는데 기포성이 있어 삶으면 거품이 일고 장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서 과식하면 설사의 원인이 되죠.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죠? 트리토판, 트레오닌, 라이신이죠. 자, 해설 볼게요. 자, 성인이 필수로 있어야 할 아미노산, 아이소류신, 류신, 트립토판, 발린, 트레오닌, 메티오닌, 메닐알라닌, 라이신, 히스티딘이죠.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 아미노산은 성이 필수 아미노산에서 아르지닌가 더 추가되는 걸 말하죠. 자, 필수 아미노산은 제일 중요하니까 볼게요. 다시 아유소류신, 류신, 트리토판, 발린, 트레오닌, 메티오닌, 메닐알라닌, 라이신, 히스티딘. 다음 중 결합소의 특성으로 옳은 거.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크다. 압력을 가해도 제거하기 어렵다.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0도 이하에서 저온에서도 잘 얼지 않죠. 자, 결합소 특징 볼게요. 용질에 대하여 용매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0도 이하 저온에서도 잘 얼지 않는다.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크다. 식품 조직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미생물의 번식에 이용되지 못한다. 생성묵의 점탕성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뭘까요? 전분이죠. 생성묵은 전분의 젤화를 이용하여 점탕성을 부여할 수 있다.
영양소와 소화요소 연결 볼게요. 녹말은 아밀레이스, 지방은 라이페이스, 단백질은 펩신, 그 다음에 프티알린은요. 자, 침 속에 있는 효소인 프티알린은 전분을 덱스트린과 메가당으로 분해되죠. 그러니까 메가당과 덱스트린은 프티알린의 효소죠. 우유에 첨가하면 응고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걸로 짝지어진 거 뭐가 있을까요? 식초, 레닌이죠. 우유 단백질이 가세인이 열에 의해서 잘 응고하지는 않으나 산과 레닌에 의하여 응고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치즈를 만들죠.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어떤 원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까요? 수소죠.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의 산패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이죠. 쓰거나 신 음식을 맛본 후 금방 물을 마시며 물이 달게 느껴지는데 이는 어떤 원리에 의한 걸까요? 변조 현상이죠. 자, 대비 현상이란 주된 맛을 내는 물질에 다른 맛을 혼합할 경우 원래의 맛이 강해지는 현상. 상세 현상은 두 종류의 맛이 혼합될 경우 각각의 맛을 알지 못하고 조화된 맛만 느끼는 현상. 피로 현상, 같은 맛을 계속 봤을 때 미각이 둔해져 맛을 알 수 없게 되거나 맛이 변하게 되는 현상을 피로 현상. 35번 계산 뺄게요. 35번, 36번 계산 뺄게요. 왜 제가 빼는 이유는요. 우선 암기할 수 있는 거. 우선 달달달달 봐도 달달달달 봐도 괜찮은 거. 이런 거. 좀 암기력과 그 다음에 이해력이 따르는 이런 문제담만 볼 수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계산을 빼고 있습니다. 네, 계산을 앞으로도 학교 갈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문과여서 수학이 약해요. 자, 식품 구입 시 식품 감별 볼게요. 과일이나 채소는 색깔이 고운 것이 좋고요. 육류는 고유의 선명한 색을 가지며 탄력성이 있는 것이 좋고요. 어육 제품은 표면에 점액질이 액즙이 없는 것이 좋고, 토라는 모양이 둥글고 고르며 잘랐을 때 점액질이 많은 것이 우량품이죠. 직접 원가에 속하는 것,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죠. 재료 소비량을 알아내는 방법, 계속 기록법, 재고 조사법, 역계산법이 있죠. 자, 재료래요. 해설 볼게요. 재료 소비량을 계산하는 때는요, 계속 기록법, 재고 조사법, 역계산법이 있고요. 재료 소비 가격을 계산할 때는요, 개별법, 선인선줄법, 후인선줄법, 단순평균법, 이동평균법이 있죠. 조리장 내에서 사용되는 기기의 주요 재질별 관리 방법. 알루미늄제 냄비는 부드러운 솔을 사용하여 중세세대로 닦고요. 주철로 만든 국솥은 수세 후 습기를 건조시키고요. 철강제의 구이 기계류는 오물을 세제로 씻고 습기를 건조시키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제의 작업대에는 스펀지를 사용하여 중성세제를 닦죠. 침수조리에 대한 설명. 콩류, 두유 등은 조리 전에 충분히 침수시켜 조미료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조리 시간을 단축시키고요. 쓴맛, 떫은 맛, 아린 맛 등의 불미 성분을 제거하는 데 이용되고요.
침수시간, 흡수속도, 흡수량은 각 식품에 따라 차이가 있고 흡수속도는 침수하는 수온이 높을수록 빠르다. 간장, 술, 식초, 조미에 기름 등에 담가 필요한 성분을 침투시켜 맛을 좋게 해주고요. 쓴맛, 떫은 맛, 아린 맛 등의 불필요한 성분을 용출시킬 수 있죠. 가열조리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가열조리 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살균, 살충, 소화 흡수율 증가, 풍미의 증가죠. 자, 가열조리의 특징 볼게요. 식품의 조직과 성분의 변화를 일으킨다. 소화 흡수를 도와준다. 살균 살충으로 안전한 식품을 만든다. 맛이 증가하고 불미 성분을 제거할 수 있다. 조미료와 향신료의 침투, 식품 감촉의 변화 등이 일어난다. 국수를 삶는 방법. 끓는 물에 넣는 국수의 양이 많아서는 안 되고요. 국수를 넣은 후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하여 국수가 떠오르며 불을 줄여 심하게 물이 대류되지 않도록 하고요. 국수가 다 익으며 마른 양의 냉수에 빠르게 헹궈내셔야 되겠죠. 국수 무게의 6에서 7배의 무게의 물에서 국수를 삶는 것이 국수가 서로 붙지 않고 빨리 끓어주는 거죠. 과일의 숙성에 대한 설명. 과일류 중 일부는 수확 후 호흡작용이 특이하게 상승되는 현상을 보인다. 호흡 상승 작용을 보이는 과일류는 적당한 방법으로 호흡을 조절하여 저장 기간을 조절하면서 흡수시킬 수 있다. 호흡 상승 현상을 보이지 않는 과일류는 수확하여 저장하여도 품질이 향상되지 않으므로 적당한 시기에 수확하여 곧 식용 또는 가공하여야 한다. 자, 해설 볼게요. 자, CA. 냉장은 냉장실의 온도와 공기 조성을 함께 제어하여 냉장하는 방법으로 사과 등의 첨가물 저장에 많이 사용된다. 냉장실 내 공기 중에 CO2 분압을 높이고 O2 분압을 낮춤으로써 호흡을 억제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곡물의 저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 곡류는 유기체이므로 호흡작용을 한다. 곡물을 저장할 때 병액 중 쥐, 미, 새 피해를 받기 쉽다. 곡물은 자체 수분과 기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량이 변화한다. 쌀의 변질에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곰팡이다. 훈연 시 발생하는 연기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페놀, 폼, 알데하이드, 개미산이 있죠. 훈연 시 발생하는 연기 성분으로 개미산, 페놀, 폼알데하이드가 있으며 이는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하죠.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 모양을 내어 썬 양송이에 레몬즙을 뿌려 색이 변하는 것을 억제시켰다. 양파를 썬 후 강한 향을 없애기 위해 식초를 뿌려 효소작용을 억제시켰다. 사골의 핏물을 우려내기 위해 찬물에 담가 혈색소인 수용성 헤모글로빈을 용출시켰다. 안톤산틴은 무, 배추, 양파의 색소로 산성에는 안정화나 알칼리성에는 황색으로 변한다. 가공치즈의 설명에 된 거. 가공치즈의 설명. 자연치즈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더한다. 일반적으로 자연치즈보다 저장성이 크다. 85도에서 살균하여 페스터로라이즈드 치즈라고도 한다. 가공치즈는 자연치즈를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더해 유화시켜 만든다. 구이 조리 시 굽는 방법. 지방이 많은 덩어리 고기는 저열해서 로스팅하면 지방이 흘러내리면서 풍미가 향상된다. 직접 구이 시 불과 10분 사이 거리를 조절하여 온도를 맞춘다. 간접 구이 시 철판에 기름을 칠하여 식품이 달라붙지 않게 한다. 생선을 통으로 구울 때는 제공하는 면 쪽을 먼저 갈색이 되도록 구운 다음 프라이팬 또는 석쇠에서 약간 물로 천천히 구워서 속까지 익힌다.
부드러운 살코기로서 구이, 전골, 산정용으로 적당한 소고기 부위는 안심, 채근, 우둔이죠. 유지를 가열할 때 유지 표면에서 엷은 푸른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의 온도는 발연점. 조리된 상태의 냉동식품을 해동하는 가장 조리 방법은 가열 해동이죠. 급속 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는 것이 올바른 식중독 예방법이다. 상온에서 해동할 경우 식품의 온도가 천천히 상승하면서 상온에 도달하기 때문에 식중독균에 증식 가능한 온도인 50에서 60도 장시간 노출된다. 녹조류에 속하는 해조류는 뭘까요? 청각이죠. 청각 말고도 뭐 있을까요? 파래가 있죠. 자, 또 볼게요. 홍조류는요, 김, 우뭇가사리. 갈조류는요, 미역, 다시마. 주방위생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 관리에 대한 설명. 조리기구의 식품 접촉 표면은 염소계 소독제 200ppm을 사용하여 살균한다. 의류용 세제에는 형광염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품의 행주 사용을 금지한다. 허가된 지정 약품만 사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품을 교체한다. 장비, 용비 도구는 청소하기 쉽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재질은 표면이 비독성이고 청소 세제와 소독약품에 잘 견디하고 놓치지 않아야 한다. 소금에 대한 설명. 단맛을 높여주고 무기질의 공급원이고 재면시 제품의 물성을 향상시키죠. 소금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높아서 온도에 따른 큰 차이는 없다. 자, 편썰기에 대한 설명. 마늘이나 생강 등의 재료를 다지지 않고 향을 내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쓰는 게 편썰기. 자, 볼게요. 더. 생채 구절판이나 생선회에 곁들인 채소를 썰 때는요. 채썰기. 파,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양념만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요. 다지기. 깍두기, 찌개 조림에 들어갈 재료를 썰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깍둑 썰기죠. 국탕에 쓸 육수를 끓이는 통에 대한 설명이죠. 육수를 끓일 때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통은 스테인리스 통이고 가장 좋은 통은 바닥이 넓고 두꺼운 알루미늄 통이죠. 해설 좀 더 볼게요. 육수를 끓일 때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통은 스테인리스 통이다. 그 이유는 국물이 잘 우려지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뼈 육수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가장 좋은 통은 바닥이 두꺼운 알루미늄 통이며 같은 양이라면 깊이가 있는 것이 넓이가 있는 것보다 좋다. 전처리 음식 재료의 제조 과정에 쓰이는 일반적인 염소의 농도는 50에서 100 ppm. 장조림의 적당한 부위는 소 아롱사태, 돼지 뒷다리살, 소 우둔살이죠. 자, 볼게요. 장조림의 적당한 고기들요. 자, 소를 이용할 경우에는요. 앞사태, 뒷사태, 뭉치사태, 아롱사태, 삼박살, 우둔살, 혼두깨살. 자, 돼지는요. 뒷다리살, 닭은요. 안심살이죠. 자, 마지막 문제. 참기름의 산패를 막아주는 이 물질은 참기름에는 들어있고 들기름은 들어있지 않는 이 물질은 뭘까요? 리그난이죠. 자, 참기름이 리그난이 산패를 막는 기능을 하여 4도 이하에서 보관하며 굳거나 부유물이 뜸으로 마개를 잘 닫아서 직사광선을 피해 상온 보관을 해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있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